네, 안녕하세요. 조용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불법 중개한다는 오명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요. 불법 중개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라 그랬죠? 바로 확인 설명서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 설명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법에서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다, 즉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설명의 근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함으로써 확인 설명서를 성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관련된 설명 드렸었죠.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 하셔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 시의 권리관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 또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확인 설명의 대상은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까요? 매수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임차인입니다. 그렇다면 확인 설명서가 완벽하고 확실하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매수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의 계약서는 물건지, 즉 매도 측이나 임대 측에서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지 측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매도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작성은 물건지에서 하고 확인 설명은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자는 어떻게 보면 손님 측 부동산이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손님 측 부동산에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을까요? 정확하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근거 자료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의 대상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즉 매수인과 임차인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받지 못했고 근거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이의 제기는 손님 측 부동산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손님 측 부동산에서 관련된 부분의 이의 제기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물건 측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의 공동중개에 대한 신뢰도는 완벽하게 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통념상, 관례상 참 따지고 들어가기 난처한 부분들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누구에게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될까요? 바로 교부의 대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확인 설명서의 교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과연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교부의 대상, 줘야 되는 대상은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즉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 네 유형의 중개 의뢰인 모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은 매수자지만 확인 설명서는 매도 매수 양쪽에 교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공동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자에게도 교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공동 명의인 경우 보통 하나만 주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동 명의인 경우 하나만 주는 경우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공동 명의자 모두에게 교부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동 명의자일 때 전부 다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 이 점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어우, 종이값 많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확인 설명서 관련돼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해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적당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정 부분에 선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에 필요한 근거 자료인데요. 과연 어떤 식의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관련된 부분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이라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사실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오늘 설명드릴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와, 열람 안 될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물론 무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서류를 열람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될 거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게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도 아니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돈을 주고 열람했잖아요. 근데 이게 프린트를 해서 보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 글씨,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약서를 씁니까? 전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든 걸까요?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이따위로 만들었다 그러면 징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만드니까 괜찮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종합증명서를 갖고 뭘 하겠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는 점 먼저 이해하시고요. 따라서 얘는 배제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될 텐데요.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처음 체결하는 집합 건물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열람해 봐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혹 토지 별도 등기라는 부분들 때문에 중개 하자로 연결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게 중개를 오래 한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하고요. 또 중개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별도 등기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집합 건물 계약을 할 때도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적어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 두 종류가 있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 하나만 존재하지만 집합 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라는 두 가지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해요. 즉 건축물 대장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총 3가지의 건축물 대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할 거냐에 따라 건축물 대장이 2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만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점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나중에 또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표제부가 있어야 내진 설계 등급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표제부를 반드시 열람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라는 전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서류가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얘는 통상의 계약서를 우리가 한 방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죠. 한방 모르는 분 계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방이라고 하는데요. 한방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방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특약에다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이렇게 한 줄 써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공제증서를 앞, 뒷면, 이 뒷면 빼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면을 포함해서 제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채무내역, 선순위 임차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만일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과연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기록하게 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뿐만 아니죠. 우리 10월 19일에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가서 열람해 볼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됐어요. 자, 반면에 공인중개사는 뭘 해야 되죠?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자, 또 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원. 자, 근데 전입세대 열람원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역은 나오는데 선순위 임차 내역에 따른 보증금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 서류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금액의 합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에게는 또 뭐가 있죠? 당신이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신분증 복사를 해야 될까요? 미리 얘기하면 진위 여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복사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는 없어요. 자, 또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임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 필요한 서류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자, 이 확인 설명서에 필요한 서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요. 꼭 챙기셔야 되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세대 전세 계약을 쓸 때도, 다가구 전세 월세 계약을 쓸 때도, 다세대 월세 계약을 쓸 때도 반드시 토지대장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서류도 의무사항이니까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부분들의 근거와 함께 어떻게 빼먹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부분 과연 어떤 걸까요? 확인설명서 기재누락이라고 하는데 과연 확인설명서 기재누락은 뭘 안 했기 때문에 기재누락이라고 불리는 걸까요?